자,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잠깐 쉬고 이제 OT를 하고 조별 모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제가 비전 트립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했던 강의예요. 재작년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갈 때 했던 강의를 다시 좀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안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 잘 동기를 점검하고 갈 수 있기 위해서 비전 트립 준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먼저 비전 트립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갔어요. 성경님 오셨네요. 제가 안 오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 선교, 선교 여행, 비전 트립 용어들이 참 많아서 통일되지 않았어요. 한때 이제 선교단체 중심으로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교회마다 그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가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하면서 여러 용어를 하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이 생겼는데,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귀한 단어라는 걸 좀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정한 거예요. 선교사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 강의 안에도 있지만 미국의 남침내교, 우리 자랑스러운 남침내교는 선교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4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해도 선교사라고 이름을 호칭하지 않아요. 여행자, 저니맨이라고 부르거나 또 타 선교단체도 겸습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선교가 오랫동안 준비돼서 나가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선교사는 현지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과 간섭에 깊이 동화되었을 때 불릴 수 있는 고귀한 직분이다. 그러면은 이 선교사 중에서도 단기 선교사가 있는데 단기 선교사라는 게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단기 선교를 붙이니까 모호했다는 거예요. 먼저 단기 선교는 말 그대로 장기가 아닌 비장기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를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선교 여행도 있고 단기 선교 훈련도 있고 단기 선교 사역도 있어요. 선교 여행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는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선교 정탐 여행, 선교 탐방 여행, 선교 현지 답사, 비전 트립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거를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2주, 한 달 가는 걸 과연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얼마나 우리가 준비했고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정말 체계적인 사역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됐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행에 좀 가깝죠. 여행에 2주나 한 달 이런 거는 단기 선교라고 붙이기에는 적어도 1년 이상, 보통은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단기 선교라고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인데 선교 여행도 될 수도 있고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무례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또 불교 사원에 가서 땅밟기 한다 치고 막 중머리 위에 기도하고 막 불상에 막 이렇게 얹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는 대적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선교 역효과를 일으키죠. 그런 일들 때문에 단기 선교를 거부하고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진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말로 장기로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데 이 단기로 간 팀이 자기들은 열정으로 했지만 장기 선교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용어에서부터 우리는 여행, 비전 트립이라는 목적,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건지 배우고 또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배우고 동급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 전 걸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뭐라고 하냐,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지를 배우고 선교 비전을 구체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는 게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이금주 선교사님. 이분은 장기로 이미 사역하시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전략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선교사님 누군지 보이시나요? 아도라는 애칭을 가진 저기 장윤희
자매님인데 이제 2년 동안 가셨죠? 네. 예, 그 이제 선교 훈련을 6개월인가 몇 개월 받죠? 3개월. 아, 3개월 받고 2년 동 단기 선교예요. 이게 장윤희 자매처럼 적어도 2년 정도 있을 때 단기 선교라고 이제 장기 선교로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인데요. 그 우리 교단에서 받는 단기 선교 훈련이 있죠. 그 선교 훈련 이름이 WMTC 선교 훈련원에서 WMTC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 장기 훈련도 있고 단기 훈련이 있는데 단기 훈련을 받으면 2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단기 훈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아, 이제 장기만 있는 거예요? 네. 아, 장기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기로 있는 훈련들이 있어요. 이번에 외 선교단체도 단기로 가는 훈련들이 있고 저 예수능단 선교단체도 단기로 가는 훈련들을 받고 가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1년, 2년 있을 때 우리 단기 선교라는 말을 붙이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연해주 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는 팀은 비전 트립 팀이라고 하자. 그 용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말도 쓰고 선교 여행이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이제 전체가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한국교회가 비전 트립으로 우리도 이제 통일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트립의 위기 넘겨주세요. 비전 트립이 참 좋은 거지만 이 비전 트립의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례한 선교. 옛날에 저기 BBS는 보니까 불교 방송에서 저 이슈를 더 만든 것 같아요. 주로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많이 좀 무리를 일으켜서 조심스러운데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가면은 선교제 우리는 열정으로 갔지만 선교사님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대. 그래서 단기팀을 안 받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단기팀이 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한 시기니까 안 받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일본에 갔는데 무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개척을 한 단계거든. 이세영 선교사님이 한 가정, 3명이 있는 가정과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뭐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고 그랬을 때 그 현지인이 가진 선교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팀에 갔을 때 개척하는 그 멤버와 시작하는 그 멤버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만약에 그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이제 문화를 초청하거나 여러 가지 전도지를 돌리는데 우리가 장난스럽게 막 초청하고 막 기독교가 뭔가 뭐 쇼인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그 이미지가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떠나지만 이제 이제 현지를 계속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선교사님은 그걸 계속 끌어안고 몇십 년을 사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기 가는 거지만 우리가 간 이 선교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선교 현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준비된 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좀 어쨌든 여러분에게 은혜도 끼치고 좋은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모집하는 데도 포커스를 맞췄는데 뭐 그래서 그래도 은혜롭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다른 목적, 뭐 전도훈련이나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간다면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더 포커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화를 시켰어요. 올해는 훈련에도 꼭 필참을 해야지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내 임의로 선교를 하게 되면은 팀도 분열이 되고 선교사님에게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선교 현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게. 선교사님 내년에도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매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정말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보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는 아니니까 좀 덜한데 열악한 나라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불쌍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가서 뭐 내 마음대로 재정을 주고 내가 뭐 나는 열정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선교에 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도움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단기팀들이 올 때마다 자기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막 필요할 때마다 나누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해요. 아, 단기팀이 오면은 뭔가 주는 게 있다. 맛있는 거 준다. 돈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만나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들한테 재정을 흘려버린다든지 헌금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리더와 상의를 하고 담당 이제 교육자와 상의를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뭐 선교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나서 돕고 싶다고 뭐 돈을 후원한다든지, 일본의 현지 교회 청년들을 보고 뭐 감동이 나서 뭐 이런 걸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보이는 한국식 생활, 한국인이라는 이 문화가 다른 건데 우리의 문화로 스스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일본은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제가 지금 중국을 많이 갔는데 다들 옆에 사람이 다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보고 막 서로 웃고 막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인도도 좀 열악한 그런 게 많죠.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못 걸릴 때, 우리 문화로 보면은 숟가락이 더 깨끗한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은 매일 씻는데 그 숟가락 누가 씻은 줄 알고 더럽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를 우리가 막 비웃고 막 옷차림을 보고 막 비웃고, 그것들이 다 선교팀에 대한 이미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죠.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문화가 또 있고 또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특히 우리 정서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이라 하는 이런 정서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이 있듯이, 막 일본 사람들은 뭐랄까 이렇게 깍쟁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차갑다, 뭐 이중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견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고 우리는 정의다, 정이 많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준이 없게 볼 수도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규칙과 규식 이런 게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국식 문화로 평가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표정에서, 우리의 말투에 나도 모르게 막 웃고 장난치고 막 서로 한국말로 뭐라 속닥속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는 거. 또 현지인들을 너무 구제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안 좋고, 준비되지 않은 사역과 의사소통. 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전혀 선교사님이 구상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제 일단은 선교사님이 개척 준비를 바쁘기 때문에 일본어 찬양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보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도 모르는 찬양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일본어 가요 한 세네 곡 있고 일본어 찬양인데, 제가 아는 곡은 딱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근데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한글 음을 써놨는데 다른 거는 일본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로 찾아봐야 되는데, 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즘에 꽃들도 이 찬양 일본어 찬양 많이 부릅니다. 아니면 뭐 예수 사랑합니다, 이거 일본어 찬양 좋습니다. 젊은이들 이걸 좋아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은 선교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필요한 찬양의 요청을 우리가 맞춰서, 왜냐하면 선교사님 다 고려하겠죠.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를 알고, 우리가 연습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다른 찬양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요청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찬양 모른다고 대충 갑시다, 그럼 선교사님이 구상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또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주제로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또 현지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소통해서 준비된 팀으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님 왔는데 기억에 남고, 그 팀이 와서 정말로 은혜가 되었고, 내 사역이 이제 개척한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되는 팀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은 비전 트립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 말은 비전 트립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비전 트립을 안 간 것만 못한 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점은 극대화해야 되지만 단점은 최소화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거예요. 여러분 참가자들에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 선우 형제님이 장점, 참가자 장점 쭉 한번 읽어주세요. 저요? 선우. 예. 삶의 현장에 대한 경험, 선교적 삶 맛보기, 영적 성숙과 성장, 사역적 경험, 공동체 훈련, 전임 선교사의 가능성 파악,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 배움. 예. 반면에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점. 자, 윤희자매님이 단점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성장이나 청년부 성장 요소로만 생각, 선교사에 대한 왜곡된 경험, 현지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 엉성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낭비, 준비 부족, 참가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대가를 치르, 장기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 문화적 패권주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올 수도, 아, 이제 다음에 비전 트립 절대 안 가. 우리 팀 너무 힘들어. 아, 선교사님 이상하네. 그런 부정적인 역효과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는 장점. 우리 문정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선교사 동안 신사적 공백 보충, 좋은 대외적 관계, 새로운 후원 제공, 전대적 상승 동역자 확보. 예.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비전 트립을 많이 가는데 잘못되면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순민자매가 단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사후 영육의 실패, 일회성 사역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낮은 평가를 얻은 후원 확보의 실패, 참가자들의 교육을 치르지 못함. 네. 그 다음에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에게도 단기팀이 왔을 때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장점. 성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장점. 저도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진 파송교회. 네. 전도할 수 있는 선교팀이 와서 지금도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를 돌리면. 우리가 와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도 부탁한 게 있더라고.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단기팀이 옮겨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개척한 교회에 맞게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좋은 일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증하고 교회 알리고 하면 교회와 선교사님과 연결 고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선교사님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 우리 예진자매님 단점. 선교팀을 돕느라고 시간 낭비, 참가자들의 문화적 실수와 곤란의 직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 현지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회로 가져가, 장기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 네. 이런 오히려 선교 이제 선교사님 보니까 난 장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또 뭐 선교사님들도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써요. 선교사님도 재정을 많이 쓰고 우리 팀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개인적인 재정을 많이 썼지만 선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전혀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낭비인 거죠. 낭비.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갔는데 준비되지 않고 간다면, 단순히 그냥 좋은 경험하고 온다면 그거는 정말 어찌 보면 죄예요. 죄. 우리가 선교란 이름으로 가고 교회의 기도도 받고 또 교회의 후원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갔는데 그냥 나가 좋은 체험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안 받고 왔다 가겠다? 엄청 어찌 보면 심각한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대표로 간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50%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선교 후원 모금도 또 하고, 그때 작년에도 매일 기도하지만 올해도 아마 40일 기도하는데, 작년에도 40일이었나요? 40일 기도를 계속 기도해 주니까. 자, 그럼 비전 트립에 주의할 점. 한번 이게 없어졌나요 지금? 여기 주시면. 자, 비전 트립의 안전 관리에 대한 호소한 준비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비전 트립, 우리는 이게 안전 무감증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걱정된 멤버들 여기 떠났습니다. 모험을 떠난 멤버들이 있었어요. 연해주에서 이거 한 거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뭐 선교지에서 새로운 처음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만약에 알았으면은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도전하고 싶고 이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비들을 세우고 가야 되지, 무방비로 만약에 저렇게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또 비전 트립을 교회 부흥의 돌파구나 유행으로만 이끌어가는 것도 위험한 요소다. 교회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서 청년부 분위기를 좋게 하자, 또 교회가 또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자, 이거는 비전 트립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선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나도 선교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다른 도구로 우리가 목적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선교의 주체가 바뀌면 안 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팀이 하고 싶고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기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서포터로 돕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파송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좋은 경험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1차적인 거는 선교사님이 주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서포터로 가는 거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사람들의 집단주의요. 우리끼리 같은 경험을 하고 좋은 체험을 하면은 우리끼리만 좋아지면은 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벽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비전 트립 팀만 모여라, 비전 트립 팀만 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다 온 은혜들을 나누고 같이 그 선교에 대해서 다음에 너도 가면 좋겠다, 동력자로 세우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겠죠. 또 어떤 사람은 비전 트립을 자신의 무료해진 삶의 탈출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직장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좀 자연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쌓자,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비전 트립의 목적과 방향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갔는데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비전 트립에 온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 수도 있지만 많은 영적 싸움과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싸움을 짐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갈 때는 목적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내가 비전 트립을 갈 건가. 사실은 여러분들 왜 갔어? 이렇게 저기 밑에 했는데 이후에 예전에 비전 트립이 좋았기 때문에가 제일 많고 그냥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많은데 참 모호하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내가 비전 트립을 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는 해외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떤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신기한 경험,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제가 훈련 준비 모임에 계속하면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필독서도 읽고 또 소그룹 나눔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과정들,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동기를 계속 점검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런 목적으로 내가 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의 동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훈련에 계속 참가하면서 배우고 또 여러분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좀 정립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팀의 목적은 뭘까? 우리 팀의 목적을 정한 게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팀으로 정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OT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이제 화평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화평을 이루는 비전 트립 팀. 그 다음에 공동체 서로가 하나가 화평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교회와 선교지 사이에 화평이 되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특별히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이 갈등이 있는데 복음이 이런 갈등조차 화평케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화평이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갑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이거 안 온 사람들은
영상 강의로 본 사람 이걸 써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여러분 나중에 조별 모임 때도 이거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훈련돼서 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냐?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 관련 교육이 필요한데 이 주제가 있죠. 선교사의 부름, 선교사의 정체성, 세계 선교 현황, 선교 역사, 비전 트립의 실제와 구체적 준비, 현지 사역지 연구, 현지 선교 사역, 선교 후 사역, 선교 스텝의 중요성, 교회 선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목인데 다 다루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최대한 핵심적인 거를 강의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웹 선교사님을 강사로 이제 2, 3, 4주차 때는 초청을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선교 역사에 대해서, 청년들의 선교 부르심에 대해서, 또 개교회가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또 여러분이 강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고 필독서를 읽으면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은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소그룹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오픈해서 나누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참 저는 많이 느껴요. 선교지 나가면은 큐티를 할 때 더 생생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선교지 나가면서 삶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는 훈련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하고 선교 현장에 대한 연구 과제, 어떤 이제 리서치 과제를 줄 건데 연구하고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4시부터 6시까지 훈련 시간 하다가 리더들과 동의를 했어요. 7시 기도회까지가 훈련이다. 그래서 7시까지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지각만 벌금을 하다가 조퇴도 벌금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안 하고 가거나 빨리 가는 것도 훈련에 다 불참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에도 같이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잘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훈련.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지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선교지에도 또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MT도 뭐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후에 일정이 정해지면 하게 될 것 같고 선교 언어 훈련, 기초적인 언어.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스페인 하수.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스페인 하수. 이제 거기 네, 아주 적극적으로 좋았어요. 3명이 한 팀인데 차승원이랑 유해진이랑 배정남이 한 팀인데 차승원이 주로 요리를 담당하고 유해진이 이 접대를 담당하는데 배정남은 그 옆에서 왔다 갔다 서포트하는데 열심히 스페인어를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간단한 거라도.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걸 써가지고 인사하고 이거 얼마냐고 묻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관계를 맺는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이 현지에서 어떤 사람과 잠깐 만날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배우고 이쁘십니다 아니면은 멋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어디입니까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 외웠을 때 훨씬 이제 효과적인 많은 현지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번역기가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크고 막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성이 있잖아요. 내가 외워서 일본어 말로 이렇게 서툴러도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적인 느낌. 여러분한테 보세요. 한국 사람한테 외국인에서 번역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 거랑 서툴지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소중한 걸 전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팀은 예를 들면은 일본 비전 트립이라면은 그런 팀도 있어요. 일본 사형리를 일본어로 쭉 외워서 말할 수 있게. 한국어로도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중간에 질문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연습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준비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만약에 선교사님 일본어 찬양, 일본어 이제 노래를 준비하려 했으면 그거를 충분하게 준비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라도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큐티 훈련,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좀 잠깐 넘겨주실래요? 없나요? 작년에도 보니까 저기 밤늦게 개별 팀 모임들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우리가 저도 대학생 때 비전 트립을 갔는데 두 개의 학교가 같이 왔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있는 학교랑 다른 학교가 있는데 제가 있는 학교가 한 10명 가고 다른 학교에서 2명이 꼈어요. 근데 이 2명이 늘 우리는 안 소외시키는데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막 섭섭해가지고 밥 먹는데 막 뾰루통하게 왜 그러냐니까 사진을 우리끼리만 찍었다고 자기들은 안 찍어줬다고 막 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한 단면이고 계속 갈등이 이렇게 내재돼서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일정이 있었는데 그 리더가 원래 대학을 탐방해서 리서치하는 게 그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포기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팀 리더가. 그래서 예배를 1시간 하고 기도를 1시간 하는데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사람을 섭섭하게 했을 수 있었던 행동들과 말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게 설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말을 잘했어야죠. 서로 배려했어야죠. 설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제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하고 큐티할 때 인간적인 설득으로 어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또 소그룹 나눔 모임도 있고 그게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제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훈련 여기 사역리 또 뭐 개인 소개 및 간증 준비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생활훈련 선교사는 어떻게 현지인들과 대하는가 또 팀원들 간에는 어떻게 서로 배려하는가 또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가 또 건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선교사님들은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현재 한국에 돌아와서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삶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정 씀씀이에 있어서 또 시간 사용에 있어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선교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훈련하는 거죠. 아침에 어떻게 예배하고 또 현지인들과 어떻게 준비해 나가셨고 대화하셨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을 잘 보고 배울 점들을 잘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다음 필독서 이번에도 필독서 제가 샀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일본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을 샀기 때문에 한 조에 한 개씩 줄 테니까 팀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이제 다시 넘겨주시고요. 비전 트립과 재정 모금. 이제 모금을 하는 이유는 재정이 확보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단결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바로 재정을 모으거나 또 이렇게 재정을 개인이 해야 되는 사람들 좀 50만 원이나 재정도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분도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알바를 하고 어떻게 재정을 아끼고 다른 사람한테 재정이 필요를 아릴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말할 때 엄마 나 갈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기도로 준비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선교의 동력자로서 요청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정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럼 그 부모님께 재정을 요청할 때도 이렇게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갈 테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은 것들도 나누고 그 선교 재정 후원자니까 부모님이 또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 단체에서 비전트를 가면 기도 편지라는 것들도 만들 텐데 그 기도 편지를 주면서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소개하는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재정 모금을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좀 기쁨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와 선교지에 같이 도움이 되는 또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이 재정 모금을 할 때 피해야 되는 경우 지인만 찾아가 피하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선교 단체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보통 재정 후원을 많이 요청하잖아요. 우리 해령자매나 이렇게 다른 CCC나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가면은 이제 재정 후원을 해달라 요청할 때 꼭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공개적인 시간에 또 홍보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사람에게 여러 참가자를 부탁하거나 물건을 강매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때도 우리가 즐겁게 하지 막 강매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모금은 선교 사경회, 선교 바자회, 셀 방문, 설명회, 또 초청 기도회, 일차집 같은 모금 행사. 이제 우리도 재정이 좀 빠듯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잘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교 현장에 가서 주의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 이제 여기 이세영 선교사님과 그 이제 선교 현지 멤버들인데요.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선교사는 슈퍼맨이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교사들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선교사인데 일본어도 못하네. 선교사인데 이거 뭐 이런 것도 교회도 모르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각자의 특성에 맞게 선교사는 한다는 거죠. 선교사는 외롭다. 선교사는 외롭겠지, 위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도 이 땅이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자녀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다. 선교사는 현지 문화에 동화된 사역자다. 이게 문화라는 게 우리가 배려하고 배워야 된다 하지만 평생 가도 모르는 영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화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못한 영역들이 있고 참 힘겨운 싸움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선교사는 비전트리 팀에 위로를 필요로 한다. 물론 위로받고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기보다는 선교사님도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동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또 넘겨주실래요? 선교사에 대한 바른 이해 5가지. 선교사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현지인들보다 그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생활로서 선교사 가정. 그러니까 선교사도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도 막 선교사님 사는 집에서 우리가 자는 걸 쉽게 생각한다거나 선교사님과의 자녀에 보내는 시간을 함부로 우리가 빼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분은 평생 하는 삶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선교사님도 개성이 있죠. 뭐 강한 사람 개성도 있고 시간 개념이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성이 있어요. 연혜주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짜기보다 기도하면서 좀 배워봅시다 이런 스타일이어서 계획을 짤 때 좀 힘들었는데 일본 선교사님은 일본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계획성이 맞고 다 계산하고 지금도 몇 명이라니까 몇 명이면 숙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벌써 좀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성이 있으신 분이지만 또 서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거를 존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자.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익숙해서 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있으면서 이게 더 이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스스로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기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고 있는 선교사님 앞에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선교사님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은 선교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동현이가 물은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물었는데 또 선호가 가서 물 또 어디서 해야 돼요? 윤희자매가 또 물 어디서 해야 하면은 선교사님 20명한테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종합해서
리더나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질문을 통로를 하면은 통일해서 질문하고 통일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자, 넘겨주실래요? 자, 선교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작년에도 참 제가 보기 좋았던 게 이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 불에 안 들어와도 늦게까지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선교 현지에서 그날의 하루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그 다음날 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주는 게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큐티, 저녁평가, 기도회 이 모든 것들 피곤하지만 꼭 우선순위를 지켜서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 현장에서 의사소통할 때는 뭐 리더들을 통해서 저한테 먼저 묻고 제가 또 선교사님한테 묻고 이거를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급하거나 조금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나중에 물어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면 리더들을 통해서 묻고 제가 또 선교사님한테 묻고 통로를 정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과도 여러분이 거기 연애소 갔을 때 딱 한 명 그때 호찬 형제가 있어서 현지인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주 교제하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여러분이 이제 조합별로 나눴을 때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투어 할 때 참 여러분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막 음식도 사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가능하면은 그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선교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언어라도 좀 준비하고 좀 부끄럽더라도 도전해서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원들과도 좀 내가 친한 사람만 있기보다는 좀 평소에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친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떨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뭐 이제 비율과 이렇게 계산해서 딱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팀 안에서도 평소에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조원들과 많이 교제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비전 트립의 위기 관리.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도울 줄 몰랐는데 연애주 가서 엄청 도왔을 때 근데 여러분이 대처를 너무 잘했어요. 막 리더들부터 해서 솔선수범해서 땀 흘리면서 힘든 사역 들어가고 우리 강의도 그때 막 피드백을 했는데 막 다 즐겁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안 힘들게 했었다 이런 나름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막 먼지 청소하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온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작년에 위기 저기 수민 자매가 갑자기 다리를 다쳤죠. 근데 우리가 다칠 걸 예상하고 하진 않지만 다쳤을 때 또 빨리 강민실사님 응급 조치하고 효찬이가 없고 윤희 자매는 신발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그 자리에서 동역하면서 그때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의료 담당자를 안 정했는데 팀 안에서 이제 의료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은총이가 이제 지금 찬양 인도자라서 좀 그러긴 한데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리고 개인이 필요한 상비약 예를 들어서 나는 늘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으면 안 빠뜨리고 와서 왜냐면 선교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좀 나는데 뭐 이제 우리 러시아의 그 동떨어진 장소나 이런 데 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개인이 먹는 상비약은 내가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때 약을 꼭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꼭 챙겨가면 좋겠고 팀원 내부에서도 리더와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이성교제에 대한 마음이 들거나 또 특별한 참가자들과만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리더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 이거 훈련이라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리더인 저와 또 강미수님 또 여러분 팀 안에서의 조장의 권위를 좀 인정해주고 조장이 하자고 하면 좀 같이 맞춰서 협력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일단은 조장을 도우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성교제는 절대 하지 않도록 가서 자꾸 썸씽을 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한테만 잘해주고
자매한테만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람들과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계속 짝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쳐요. 다양한. 그래서 평소 못했던 교제권에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정. 우리는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전도지를 이쁘게 준비하고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밖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를 질문하면은 거기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늘 최선을 다하지만 돈을 분실하거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안전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키되 실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처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잘 되겠지 하고 여건이 분실해도 되겠지 아무렇게나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민이도 다쳤다면은 우리도 어떤 일이 다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비전 트립을 갔는데 가기 전에도 엄청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힘겹게 갔는데 가서 하루 너무 아파가지고 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지 나는. 하나님 오라고 했었는데 나를 아프게 하면 되냐고,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네가 그 하루 아픈 것보다 내가 이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면 엄청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게 우리 비전 트립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큰 선교의 성과를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니까 모든 상황들을 통해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테러나 피랍의 위협이 있고,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갔다면 위기 안전 수칙을, 그런 데로 가게 된다면 수칙을 잘 숙지하고 정부와 파송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런 지역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맞이하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험에 보답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항공, 연착되거나 늦어지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길가의 위험들도 있고. 근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삶의 모든 부분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왔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막 일부러 선교전에 원래 도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위험을 추구하는 거는 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위험을 감수해야 될 만한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미리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라.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라. 현명하게 행동하라. 나쁜 일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으면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순응하라. 그리고 비전 트립의 초점을 너무 많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데 두지 말라. 그 안전을 최대한 준비해야 되지만 비전 트립의 목적이 안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없고 뭐 얼음물을 마시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이제 숙소나 이런 부분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안정을 하고 조심하게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나눴지만
제가 말한 자, OT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비전 트립 개갈 팀명은 화평으로 정했고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게 될 장소는 일본 효고현의 히메지. 여러분의 신청서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여러분 가운데쯤에 고베 옆에 쪽에 그쪽이 히메지더라고요. 고베 옆에 쪽이. 그다음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한다는 말에서 그리고 화평의 팀으로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장애물도 벽도 허물 수 있는 거를 경험해보면 좋겠다. 일본이라는 정서적인 우리 마음들, 또 우리 팀원들,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으로 뚫려지는 그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정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화평팀의 비전트리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이 복음의 간격으로 하나님과 막힘없이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두 번째,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세 번째, 청년셀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네 번째, 청년들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자, 지금 이제 출국 및 입국은 제가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에어 부산을 통해서 갈 것 같고 7월 21일 주일날 4시 반 비행기로 가고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행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역은 이제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서 히메지로 이동한 한 3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3시간. 그래서 아마 우리가 6시쯤 도착해서 3시간 이동하면 밤 9시 되면 정리하고 자서 첫날 주일은 거의 하루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이세경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코이치지 커뮤니티 교회에 사역을 할 텐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는 정리해서 알려주기로 했고 대략 이런 걸 할 거라고 이야기만 와갔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 전도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줘서 초청하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집회가 있는데 이세영 선교사님이 월화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목금은 문화 탐방이에요. 교토, 고베, 히메지 이 세 지역을 이제 둘러볼 텐데 그 선교사님 교회 성도님이 이 가이드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라서 아마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뭐 오전에 11시 비행기면은 거의 아침 일찍 우리가 이동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와야 될 것 같고요. 비전 트립 원래 처음 신청한 청년이 24명이었는데 좀 빠졌어요. 몇 분이 못 가는 사정을 25명이어서 24명이었는데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4명이 빠졌고 지금 이제 조를 여러분에게 편성을 해드렸는데 전체 총괄은 저랑 강미수 지사님, 찬양 리더는 박은총, 김도현 행장님, 회계 리더는 김예진, 김창용, 그리고 조장은 장윤희, 최강혜, 박은총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고요. 이 조 안에서 잡을 정해져 이따가 이제 조별 모임하면 잡을 좀 역할을 정해주세요. 서기 물론 일정이랑 현지 사역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소그룹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사역 역할 정한 거 이런 거를 서기가 담당 서기가 좀 오늘 만약에 없으면 임시로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인계를 하더라도 기록을 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전체 우리가 이 책자 만들 때 그게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고
데코는 선교팀 홍보 피켓, 뭐 기도 편지 제작, 또 감사 카드 제작, 뭐 예를 들면 전도지를 만든다면 전도지 제작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지만 일단 데코가 큰 역할을 맡아서 할 거고요. 물품 관리는 준비물 챙기고 관리하고 이동할 때 잘 신경 쓰는 거. 주방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요리는 하지 않고 그 성도님이랑 그 사모님이 주로 역할을 하셔서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 간식 같은 거 챙기고 장 보고 이런 역할을 할 사람, 그걸 이제 조에서 좀 정해주면 좋겠고, 타임키퍼, 라스트키퍼, 모임 시간 정해서 아침에 깨우고 모이게 하고, 또 라스트키퍼는 이제 뭐 정리정돈 좀 해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촬영은 사진 및 영상 촬영. 뭐 물론 김호 형제님이 주로 역할을 하지만 각 조별에서도 좀 한 명씩 더 역할을 할 사람 이렇게 정하면 좋겠고, 한 사람이 두 역할, 세 역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부담이 되는 역할을 한 가지만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훈련 계획이 있는데 4시부터 7시까지를 공식 기도회까지를 훈련 시간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찬양 15분, 특강 60분, 그다음 훈련 및 팀 나눔 45분, 그다음 기도회 60분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제가 비전트리 준비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 조별로 남은 시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는 맥 선교사님이 선교의 필요성, 청년 선교, 또 개교의 선교 동참 및 앞으로 준비 이런 것들을 나눌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최종 점검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여러분이 리서치 준비한 거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간단한 일본어 배우기보다 일본 노래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것도 연습을 한두 곡씩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독서, 일본 선교, 여러분 이제 조별 모임 하면 제가 들 테니까 조회에서 먼저 읽은 사람이 먼저 읽고 이렇게 돌려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별 리서치 주제, 이것도 정하면 좋겠어요.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종교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면은 그 조 안에서 어떤 걸 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훈련 모임은 이제 작년에 강의가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보다 가기 직전에는 좀 계속 많이 모여서 준비 사항을 체크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회도 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들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을까. 바로 전주가 너무 촉박하면 그 전에 조금 더 모일 수도 있고 좀 바뀔 수도 있고요. MT도 추후에 이 시간이 정해지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전트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집중 훈련 때는 몇 시에 하죠? 이게 아마 이제 일하거나 학교는 아니겠네요 이때는. 근데 저녁 시간일 것 같아요. 저녁에 한 7, 8시쯤 와서 기도회 하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준비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준비하라고 하면 공연 같은 거 맞춰볼 수도 있고, 전도지를 준비하라 했으면 전도지 최종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준비사항, 물품 같은 거 사야 될 거 있으면 좀 사고 이런 거를 아마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저녁에 7, 8시쯤 와서 2시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체크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별로 모여서 여기 뒤에 과제 부분 있잖아요. 강의안에 제일 뒤에 과제 부분을 좀 나누게.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영상 강의를 보고 이 과제를 제출하시는 분인 거고, 오신 분들은 조 모임을 하면서 서기 한 명이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그룹에서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이렇게 서로 나눈 내용을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잠깐 모여서 6시까지 조별로 모여서